거지 같은 집에서 시집 온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버틸 생각을 해? 시어머니의 독한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난한 편모스라에서 자란 22살 수진은 어머니의 암 수술비를 위해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 같은 시댁살이었죠. 몇 년 후 고급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거지 신세네, 불쌍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장님 부인이십니다. 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22살 수진은 편모스라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서 식당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딸을 키워왔죠. 그런 어머니가 6개월 전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어머니의 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간병인 일을 하는 수진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부터 밤 10시까지 요양원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18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방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였죠. 이런 식으로는 몇 년이 걸려도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딸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어머니가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 부인이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아,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원장 부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 집 사정을 아는 분이야. 그래도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 수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연애할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 간병하기도 바쁘고요. 하지만 원장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분은 달라. 중견기업 과장님이고 나이도 적당하고 너희 집 사정도 다 이해한다고 했어. 며칠 후 수진은 결국 원장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35살의 성민이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죠. 수진 씨,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드신다면서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성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효녀라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런 분 흔하지 않거든요. 성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수진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수진은 성민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부담이 될 텐데요.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민이 단호하게 답했죠. 어머니 치료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성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고 저도 회사에서 안정된 수입이 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성민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이에요. 수진 씨만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성민은 매번 수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죠.
수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어머니도 제가 모실게요. 평생 책임질게요. 성민의 달콤한 약속들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답했죠. 네, 어머니. 좋은 분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도 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이번에는 행복하게 살아라. 결국 수진은 성민과의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랑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었죠. 성민이 약속한 대로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고 자신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수진네 집안 사정상 화려한 결혼식은 엄두도 낼 수 없었거든요. 성민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당일 성민의 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다니. 정말 고마워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진은 시어머니가 정말 자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돈을 아껴야 했고 성민도 이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이야. 성민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시댁은 제법 큰 아파트였죠. 수진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수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진을 깨웠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죠. 며느리가 이 시간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수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결혼식 때의 자상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에서 시집 온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버틸 생각을 해? 시어머니의 독설이 수진의 귀를 때렸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야지. 언제까지 잘 거야?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라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못 배운 게 뭘 알겠어?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 반찬도 10가지는 만들어야지. 수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거의 없었죠. 어머니, 재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장을 봐야지. 여기 2만 원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해. 시어머니가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수진에게 던졌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어? 2만 원으로 10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재래시장까지 뛰어가서 가장 싼 채소들을 골라 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못 배운 건 음식도 못해. 성민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죠. 수진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내도 모른 척했습니다. 성민아, 너도 말 좀 해봐. 내 와이프가 이런 형편없는 음식을 만드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성민이 입을 열었죠. 수진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배워야지.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전까지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이미 어머니 편에 서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난 게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뱅이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그날부터 수진의 지옥 같은 시댁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했고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야, 화장실 청소 안 했어? 마루 좀 제대로 닦아. 빨래는 언제 할 거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수진이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더 힘든 건 친정과의 연락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매달려서 되겠어?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우리 집 일에만 신경 써. 시어머니가 수진의 핸드폰을 빼앗아 버렸죠.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텐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꼈죠. 걱정은 무슨, 딸 시집 보내고 속 편할걸. 치료비 걱정도 없어졌으니까. 성민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그냥 참고 맞춰드려. 성민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죠. 저도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민이 짜증을 냈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께 대들라는 거야? 수진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시누이 예린이가 집에 올 때였습니다. 28살인 예린이는 대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언니 왔어요. 예린이가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구나. 어서 와.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예린이를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줘요. 뭘 해줄까?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 어때? 시어머니가 예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을 향해서는 냉정하게 지시했죠. 야, 빨리 갈비 사러 가. 좋은 걸로 골라와. 시장에서 갈비를 사는 데만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침 반찬을 만들 때는 2만 원도 아까워하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수진이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만들어 내놓자 예린이가 한 젓가락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없어요. 간이 안 맞아. 시어머니가 즉시 수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요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했어? 다시 만들어. 예린이는 수진을 완전히 하녀 취급했습니다. 수진 씨, 물 좀 갖다 줘요. 아, 그리고 방 좀 치워주세요. 명령조로 말하면서도 존댓말을 쓰는 게 더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이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니까요. 예린이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봤지?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지. 너도 예린이를 좀 본받아. 시어머니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됐습니다. 예린이에게는 용돈도 주고 비싼 옷도 사주면서 수진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매일 밤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온 길이었죠. 그것도 쌍둥이라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쌍둥이라고? 그럼 둘 다 아들이겠지? 축하하는커녕 첫마디부터 성별에 대한 집착이었죠. 아직 성별은 모르겠지만요. 수진이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가난한 집안은 딸만 낳는다고 하던데 너도 딸들 낳을 것 같다. 성민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생 많겠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조심해.
남편의 무덤덤한 반응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가라앉았죠. 임신 초기 입덧이 심했지만 시어머니는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뭐가 그리 대단해? 나도 3명 낳았는데 멀쩡히 일 다 했어. 오히려 집안일을 더 시켰죠.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수진이 간청했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임신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식당 하나 차릴 거야. 너도 도와야지. 식당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성민이 아버지가 돈 좀 대주기로 했어. 내가 요리 좀 배웠으니까 주방에서 일하면 되겠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임신 중인데요. 그게 뭐? 임신 중에도 일은 해야지. 놀고 먹을 생각 말고. 결국 시어머니는 아파트 상가에 작은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정성 한식당이었죠. 하지만 정작 정성을 쏟아야 하는 건 수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가서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개점해서 오후 10시까지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했죠. 임신 중인 몸으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주문 들어왔어. 빨리 해. 시어머니는 계산대에 앉아서 지시만 할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수진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죠. 그렇게 3개월을 버텼을 때였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된 수진이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파요.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뭘 갖고 호들갑을 떨어.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안성민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쌍둥이 임신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의사가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입원은 무슨, 돈만 나가지. 집에서 쉬면 돼. 결국 수지는 집에서 며칠 쉬었지만 곧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너 없으면 어떻게 해? 빨리 나와. 시어머니가 독촉했거든요. 임신 7개월이 되자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갔죠. 축하해요. 건강한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이에요. 의사의 말에 수지는 기뻤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니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하나, 딸 하나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아들 하나는 있구나. 다행이네. 아들에 대해서만 기뻐할 뿐 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은 뭐 어쩔 수 없고 아들만 잘 키우면 되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 벌써 차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수진의 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쌍둥이라서 배도 많이 나왔고 부종도 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당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요. 수진이 호소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안정은 무슨,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커져서 더 힘들어.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1시경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죠. 어머니,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수진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쌍둥이 낳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 나도 혼자서 다 낳았어. 병원에 가는 것도 미루려고 했죠. 결국 성민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진통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분만실에서 8시간 동안 고생한 끝에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죠. 축하합니다. 2.8kg의 남자아이, 2.5kg의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처음 본 아이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 태준이, 다은이. 엄마가 정말 사랑해.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만 예쁘네. 딸은 뭐 그저 그렇고. 병실에 와서도 아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죠. 산후조리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돈 아깝게 뭐하러 그런 데가. 집에서 조리하면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우리 태준이 정말 잘생겼네. 시어머니가 아들 태준이를 안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딸 다은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딸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빠 닮아서 그런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다니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다은이도 예쁜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딸은 남의 집 가서 살 애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태준이가 울면 시어머니가 직접 달래주었지만 다은이가 울면 무관심했죠. 수진아, 다은이 좀 조용히 시켜. 시끄러워 죽겠네. 오히려 수진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수진은 갓 태어난 딸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멈추지 않았죠. 야, 밥은 언제 할 거야? 애들 때문에 집안일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 산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나도 셋 다 낳고 바로 일했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먹이며 수진을 다그쳤습니다. 더 힘든 건 밤에 아이들이 울 때였습니다. 쌍둥이라서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서 울곤 했죠. 야,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잠을 못 자겠어.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죠. 수진아, 나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잠 좀 자게 해줘. 결국 수진은 밤새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 밤에는 육아까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산후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수진아, 식당 다시 나와야겠어. 너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 어머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내가 봐줄게. 태준이만 말이야.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어떻게 하고요? 다은이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에라도 보내든지. 갓 태어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다은이를 업고 식당에 나가야 했죠. 수진아,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손님들 불편해해. 뭔가 방법을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식당 뒷방에 다은이를 재워두고 일해야 했죠. 아이가 울면 잠깐 달래고 다시 주방으로 뛰어가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태준이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좋은 분유도 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었죠. 우리 태준이는 정말 똑똑해. 벌써 미소도 짓고. 시어머니가 태준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은이가 열이 심하게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다은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열 나는 거야. 며칠 있으면 낫겠지. 시어머니가 무관심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의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수진이 혼자 병원에 데려갔죠. 폐렴 초기 증상이에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은이가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입원은 무슨, 돈만 나가지. 약 먹이면 되겠지.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딸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망하나.
시어머니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마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수진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다은이 치료비를 댔습니다. 며칠 입원한 후 다은이는 다행히 회복됐지만 수진의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죠. 매일 밤 수진은 다은이를 안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퇴근길에 집에 들어선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는데 내가 대상이래. 성민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쌍둥이가 돌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럼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잖아요. 수진이 위로하며 말했지만 성민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이도 이제 36이고.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해고됐다고?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인지 알겠네. 시어머니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난뱅이와 결혼해서 복도 다 떨어진 거야.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수진이 억울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된다더니 정말이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성민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인터넷만 했고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죠. 식당 수입으로는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민의 월급이 없어지자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졌거든요. 수진아, 너라도 더 벌어야겠어. 식당 시간 늘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태준이는 내가 볼 테니까 다은이만 데리고 다녀. 여전히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수진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18시간을 일하는 셈이었죠. 다은이는 항상 수진과 함께 식당에 있어야 했고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성민이 다른 회사에 취직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보다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죠. 이제 좀 나아지겠네. 수진이 안도하며 말했지만 성민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 이걸로 어떻게 살지? 성민이 하루 종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죠. 수진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술에 취한 성민이 수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난한 집 여자와 결혼한 게 잘못이지. 성민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자신을 이해해준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가난한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거야. 매일같이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수진이 시계를 보며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응,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이 늘어났어. 성민이 대충 둘러대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성민에게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무슨 향수 바꾸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민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아,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준 거야. 별거 아니야. 그날 밤 성민의 핸드폰에서 계속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슬쩍 보려고 했지만 성민이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죠. 누구 연락이에요? 그냥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성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온 것입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머, 이분이 누구니?
시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26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성민 오빠 회사 후배예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죠.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집안도 괜찮고 아버지가 개업이세요. 지은이 자신의 스펙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더욱 반짝였죠. 어머나, 정말 훌륭하시네요. 우리 성민이가 좋은 후배를 뒀구나. 시어머니가 지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진을 향해 소리쳤죠. 야, 빨리 차라도 대접해드려. 수진은 서둘러 차를 우려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날부터 지은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했죠. 지은아, 오늘은 뭘 해줄까? 내 취향에 맞는 음식 만들어줄게. 반면 수진에게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요리나 해. 지은이한테 신뢰되게 굴지 마. 마치 수진이 하녀인 것처럼 대했거든요. 지은도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커피 좀 더 진하게 타주세요. 아, 이 음식은 제 입맛에 안 맞네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하는 말이 맞아. 음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역시 못 배운 건 뭘 해도 안 돼. 성민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 편을 드는 것 같았죠. 지은이가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정말 대단한 여자야. 수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우연히 성민과 지은의 대화를 엿듣게 됐죠. 지은아, 조금만 더 참아. 곧 정리할게.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저도 지쳐요. 지은이 애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도 지은 편이잖아. 시간 문제야. 성민이 지은을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성민이가 고생한다는 거 알아?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억울해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죠. 뭘 잘못했냐고? 가난뱅이가 우리 집에 와서 기어오르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요. 수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며느리는 무슨, 진짜 며느리감은 따로 있어. 그때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죠. 우리 지은이 왔구나. 어서 와. 어머니, 이거 좋은 한우예요. 드세요. 지은이 비싼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격했죠. 어머, 이런 걸 또 사오고.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 지은이가 진짜 우리 집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선언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신 2개월이라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거든요. 드디어 우리 집에 진짜 후계자가 생기는구나. 성민도 지은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고생했어, 지은아. 이제 당당해져도 돼. 수진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아, 이제 알겠지? 시어머니가 수진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 핏줄이 태어날 거야.
내 애들 따위와는 격이 다르다고.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태준이와 다은이도 성민의 아이들인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고, 이번엔 진짜 사랑해서 만든 아이야.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을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했죠. 지은아, 몸조리 잘해야 해. 태교도 신경 쓰고. 반면 수진과 아이들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했거든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너희는 이제 여기 못 들어와. 수진의 옷가지들이 현관 앞에 던져져 있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답했죠. 무슨 일이긴 뭐야? 쫓아내는 거지. 집안에는 지은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장부터 화장대까지 모든 게 지은 것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지은이야. 태준이와 다은이는 어떻게 해요? 제 아이들인데.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은이 나타나서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태준이를 안으며 말했죠. 태준아, 이제 새 엄마가 왔어. 엄마라고 불러줄래? 2살배기 태준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수진이 다가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막았죠. 이제 지은이가 애들 엄마야. 너는 쫓겨난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뭐가 대단해? 어차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시어머니가 비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낳을 아이가 진짜 우리 집 아이야. 성민도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의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순간 수진은 무너져 내렸죠.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수진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냉정했죠. 사실 지은을 더 사랑해. 너와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어머니 치료비는 누가 냈고요? 수진이 울면서 따졌습니다. 성민이 한숨을 쉬며 답했죠. 그건 마저 해줄게. 대신 조용히 이혼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치료비 해주는 것만도 감사해 해야지. 가난뱅이 주제에. 말과 함께 수진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렸죠. 아이들은 안 돼요. 제 아이들이에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은이 태준이와 다은이를 꼭 안고 있었거든요. 애들아, 새 엄마가 더 잘해줄게. 예쁜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사줄 거야. 지은의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제대로 된 엄마를 만났구나. 수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을 불러볼까 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됐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꼭 찾으러 올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죠. 찾으러 와봐. 그때까지 내가 뭐가 될지 두고 봐.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수진의 등 뒤로 지은과 성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겠네.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은 아이들을 두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린 거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수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준아, 다은아.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창밖을 보며 다짐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수진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한 거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너무나 아팠거든요.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얼마나 고생했니? 애들은 어디 있고? 아이들을 못 데려왔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수진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서 당했던 모욕과 남편의 배신, 그리고 강제로 쫓겨난 경위까지 말이죠. 그런 놈들한테 우리 딸이. 어머니도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니? 나중에라도 꼭 데려올 거예요. 지금은 제가 너무 무력해서요. 수진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일자리부터 구해볼게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력도 없고 경력도 부족한 수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찾은 일자리는 5성급 그랜드 호텔의 야간 청소원이었죠. 야간 근무라서 시급이 조금 더 높기도 했고, 낮에는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됐네요. 첫 출근 날 팀장이 수진에게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객실과 로비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힘들지만 수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밤 호텔 곳곳을 청소하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머물 수 있는 날이 올까?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죠. 3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3시경 수진이 최고층 회장실 앞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는데 수진은 깜짝 놀랐죠. 죄송합니다. 방해가 됐나요? 수진이 급히 청소도구를 치우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 네. 일이 끝나면 들어가겠습니다. 수진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 남자가 회장실로 들어가면서 미소를 지었죠.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죠. 오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그 남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드실래요? 저도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일하는 중이라서요. 수진이 사양했지만 그 남자가 고집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는데요. 제가 대표한테 말해둘게요. 그렇게 수진은 처음으로 그 남자와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이 호텔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준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대답했죠. 가족이 있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둘 있는데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힘든 사연이 있으시군요.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위로의 말이 수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날부터 준호는 거의 매일 밤 수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의 성실한 모습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존경스러워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이런 여성을 평생 찾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죠.
준호 씨, 저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해한다고 말했죠.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며칠 후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준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니 더욱 존경스러워요. 오히려 수진을 더 아껴주겠다고 말했죠. 아이들도 꼭 찾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준호의 약속에 수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반년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준호를 무척 좋아하셨죠. 수진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결혼 후 준호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랜드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거든요. 수진은 깜짝 놀랐지만 준호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여보,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수진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메일을 보냈지만 준호의 사랑으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해먹어도 되는데. 수진이 쑥스러워했지만 준호는 고집했습니다. 안 돼. 우리 기념일인데 제대로 축하해야지. 두 사람은 시내 최고급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평소 준호가 검소하게 살려고 해서 이런 곳에 올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와, 여기 정말 멋지다. 수진이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죠. 가끔은 이런 곳에서도 데이트해야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기 시작했죠. 뭘 먹을까?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하던데. 준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메뉴판을 보며 답했죠.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시켜요.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머, 저기 봐봐. 수진이 아니야? 수진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성민이 지은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죠. 3년 만에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수진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여전히 거짓골이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혹시 여기서 설거지라도 하나? 지은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수진 씨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왔어요? 비아냥거리는 어조였죠.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수진이구나. 잘 지내. 여기 음식값 비싼데 괜찮아? 전 남편의 조롱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죠. 가난뱅이는 어디 가도 가난뱅이야.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뭐하러 왔을까? 시어머니가 계속 비웃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집중됐죠. 준호는 화장실에 간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혼자서 이 모욕을 견뎌야 했거든요. 뭐라고 대답도 못하네. 역시 못 배운 것.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준호가 나타나서 수진에게 다정하게 인사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어서 웨이터들도 줄을 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는 오늘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됐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죠. 네, 저는 이 호텔을 소유한 그랜드 호텔 그룹 회장입니다. 성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준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제 아내입니다. 이분들이 누구죠? 아무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준호의 표정이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에요. 준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아, 그분들이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가난뱅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대기업 회장 부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성민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모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죠. 예전에 잘못 대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제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뱅이라고 부르셨다면서요?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수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가 될 것 같으세요? 몇 년 전의 모욕이 떠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수진아, 아니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성민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죠.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이분들 출입금지 조치해 주시고. 호텔 직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안 돼요. 제발요. 시어머니가 더욱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죠.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민의 마지막 외침이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도 않았죠. 그들이 사라진 후 레스토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죠. 네, 이제 괜찮아요. 한 달 후 몰락한 성민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이 도망가고 회사도 망한 상태였죠. 수진아, 나야. 성민이 초라한 모습으로 수진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이 밖으로 나왔을 때 성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성민 씨,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성민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죠. 아이들을 부탁해.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성민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수진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태준이와 다은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도 데려왔어. 지은이가 떠나면서 애들만 남겨두고 갔거든. 성민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죠. 제발 아이들만은 도와줘.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5살이 된 태준이와 다은이가 수진을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3년 만에 만난 아이들이었죠. 태준아, 다은아. 수진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품에 안기며 울었거든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애들 많이 컸네. 엄마가 미안해. 수진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3년간 그리워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난 감격이 벅차올랐죠. 준호도 나타나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죠. 관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고마워.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아이들만은. 알았어요. 이제 가세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고 돌아서며 떠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태준이와 다은이는 금세 새 가정에 적응했습니다. 준호도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줬거든요. 준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수진이 감격해하자 준호가 웃으며 답했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6개월 후 수진은 어머니를 모셔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딸아,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어머니가 흐뭇해하셨죠.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서 치료받게 해드렸거든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년 후 수진과 준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안녕, 내가 누나고 형이야. 태준이와 다은이가 신생아를 보며 좋아했죠.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수진이 준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죠.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수진은 가난과 모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수진이 결국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어쩌면 그 시절의 고통과 눈물이 모두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일수록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